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용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 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자, 우리 사회가 고령 사회에 진입을 하면서 치매에 대한 경각심이 함께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완치도 불가능하다고 하고요. 정말 큰 돈이 들어가는데 치매 환자 수는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고 하니까 안타까운 현실이죠. 자, 가족들에게 짐을 덜어주기 위한 간병인 서비스도 경제적인 부담이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보험 많은 문의를 주고 계신다고 합니다. 잠시 후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에는요. 그렇기 때문에 암보다 더 무섭다는 치매에 대비하는 보험을 소개해드릴 예정이에요. 오늘 치매 보험을 비롯해서 좋은 보험들 많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시간 내셔서 내 보험 점검해 보시고요. 참여 방법부터 살펴보시죠. 자, 저희 보험 플랜 119에서는요. 전화번호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 확실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우선 02-3153-2662번, 끝자리 2662번 열려 있고요. 무료 문자 참여도 가능한데요. 013-3366-0110번으로 많은 메시지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 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이죠. 자, 치매라는 질병은요, 나 자신보다도 우리 가족들이 함께 고생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더 좀 걱정되는 질병인 것 같습니다. 자, 암보다 더 무섭다는 치매, 우리가 보험으로 어떻게 대비를 해볼 수 있을지 한진호 전문가님과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한진호입니다. 지난주 설 명절 잘 보내셨나요? 요번에는 예년과 다르게 명절 분위기가 사뭇 많이 달랐는데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족분들이 오순도순 모여서 참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었을 텐데요. 어떻습니까? 요즘에 이 코로나와 또 정부 방역방침 5인 이상 집합 금지로 인해서 가족분들이 모임을 갖지 못하게 됐었죠. 하지만 또 이렇게 마스크를 착용하고 또 모임을 가진 가족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주변에서 이분들을 만약에 신고를 하였다면 또 단속이 되었다면은 이분들은 벌금 1인당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됐을 거고요. 만약에 또 이 가족분들 중에서 확진자가 발생되었다면은 정부에서 또 구상권을 청구한다고도 했었죠. 물론 설 연휴가 지나고 나서는 직계 가족에 한해서 5인 이상 집합 금지가 해제되기도 했지만요. 당시에는 유효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정부에서는 비대면으로 또 영상통화를 통해서 우리 부모님과 또 이렇게 화면으로 안부 인사를 전할 수 있는 캠페인을 갖기도 했고요. 이렇게 또 본의 아니게 가족 모임을 못 갖게 되면서 일부 또 젊은 분들 중에는 가족 모임을 못 갖게 돼서 스트레스를 좀 덜 받아서 좋았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은 대학은 합격했니? 뭐 취업은 어디로 했니? 뭐 결혼할 사람은 있니? 등등 이렇게 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질문들을 안 받아서 또 좋았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지난 또 5년 동안에 통계를 보니까 이 명절 연휴 기간에 이혼율이 올해가 가장 적었다라고 합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었겠지만 뭐 통계가 이제 그렇게 나왔다라고 하고요. 그래도 또 우리들 마음속에는 항상 가족을 생각하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나와 살고 있는 가족이 아주 더 소중하고 중요하겠죠. 자, 오늘은 이렇게 소중한 가족 중에서 또는 내가 치매에 걸렸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어떠한 상황들이 발생되는지 우리 시청자님들과 아주 가볍게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치매가 올 때는 한 번에 갑자기 오질 않습니다. 아주 서서히 진행이 되는데요.
어느 여성분의 어머니께서 자꾸 기억이 깜빡깜빡하시고 또 따님이 얘기할 때 이해가 계속 떨어지고 예년에 비해서 이해를 잘 못하시고요. 그리고 예년보다 화를 더 자주 내시고 그래서 이상했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봤더니 이제 치매 진단을 받으신 거예요. 치매 진단을 받게 되니까 이 가족분은 물론 내가 의심스러워서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봤지만 아니 우리 엄마가 밥도 잘 드시고 또 통장 관리도 직접 하시고 또 요리도 잘하시고 그런데 진짜 치매일까요? 라고 또 반문을 하기도 하고요.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 치매는 병원에서는 뭐 영상 검사도 하고요. 혈액 검사도 하고 인지 검사도 하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치매로 진단을 내렸기 때문에 치매로 진단을 받으셨다면 가족이 빨리 받아들이시고 치료에 집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가족분들이 아니야 우리 엄마 아직은 괜찮아 무슨 치매야 뭐 잠깐 깜빡할 수도 있지 또 이렇게 생각하셨다가는 이 치료 시기를 놓칠 수가 있거든요. 이 치매는 초기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초기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됐을 때 급속도로 악화되기 때문에 발견 즉시 가족분들이 치료에 도움을 주셔서 이 치매의 진행 속도를 늦춰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치매 진단을 받았을 때 이제 우리 아버지나 어머니가 약을 드시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가족분들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 치료 잘해드리고 내가 앞으로 잘해드려야지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또 내가 생각하는 거와 많이 다르죠. 치매 환자분은 이렇게 옷도 혼자서 잘 못 입으시고 또 하의와 상의를 또 거꾸로 입는 경우도 있고 또 잘 씻지를 않습니다. 잘 씻지를 않기 때문에 잔소리를 해야지만 또 씻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우리 가족이 치매 환자라고 인지를 못하게 되면은 자주 다툼이 일어나고 이 치매 환자와 갈등이 생기게 되는데요. 어느 날은 이 어머니가 두부를 사갖고 오셨는데요. 점심 때 두부를 또 사오시고 저녁에 두부를 또 사오시고 하니까 따님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 엄마 냉장고 열어봐 지금 두부가 몇 개야 그만 좀 사와 안 사와도 돼 이렇게 짜증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일상생활에서는. 하지만 그렇게 어머니가 두부를 계속 사오셨을 때 짜증 내지 마시고요. 아이고 우리 엄마 두부도 잘 사오시네 라고 칭찬을 해주셔야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또 사오셨어요. 냉장고에 있던 거 다른 데다 잠깐 옮겨 놓고요. 또 칭찬을 해줘야 된답니다. 그래서 이 치매 환자분이 내가 두부를 사갖고 왔지 라고 인지할 수 있게끔 도와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갈등이 많아지기 때문에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또 돌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어머니께서 치매 진단을 받았을 때 또 어떤 가족분들은 내가 지난번에 엄마한테 막 짜증도 내고 화를 내고 못되게 굴었는데 나 때문에 치매가 걸린 게 아닐까라고 또 이렇게 자책하시고 죄책감을 갖는 분들이 계신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치매는 누군가에 의해서 형벌적 질병이 아닌 70여 가지에서 약 100여 가지 되는 뭐 환경적 요인도 있고요. 유전적 요인도 있고 또 생활 패턴도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 걸릴지 모르는 누구나 걸릴 수 있는 질병이기 때문에 만약에 가족분들 중에 치매의 진단을 받게 되더라도 그 가족분은 절대로 뭐 죄책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치료에 집중을 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죄책감 가질 필요 없으시고요. 또 우리 가족이 치매 진단을 받게 되면은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내가 혼자 돌보면 되지 주변에 알리는 것을 많이 꺼려한다고 합니다. 잘 알리지 않는데요. 근데 이 치매라는 질병은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주변의 도움을 꼭 받아야 되는데요. 연구 결과에 혼자서 6시간 이상 치매 환자를 돌봤을 때 노인 학대를 할 수도 있다. 노인 학대를 한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뭐 노인 학대라고 해서 뭐 다른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언어 폭력, 막 화를 낸다든지 짜증을 낸다든지 또 치매 환자가 불안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그 화를 내는 가족이 나빠서가 아니고요.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숨기지 말고 주변에 알려야 되고 또 나 혼자 돌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간병인이 있는지 사람이 있는지 또 국가와 이 사회적인 시스템에서 도움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전문의와 상담을 해야겠고 또 개인적으로는 내가 치매 보험에 가입을 하였다면 또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이렇게 여러 가지 기관에서 또 사람에 대해서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절대 숨기지 마시고요. 알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치매 보험은 간단합니다. 요 3가지만 아시면 되는데요. 경증, 중등도, 중증 이 3가지 상황이 발생되고 진단을 받았을 때 과연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중등도에서는 얼마를 받고 중증에서는 얼마를 받고 생활자금은 매월 얼마씩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 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매보험 하면은 굉장히 어렵고 또 복잡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간단하게 이 3가지에 대해서만 아시면은 심플하게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손해보험에서 판매하는 치매보험과 생명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이 치매보험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손해보험에서 판매하는 치매보험 같은 경우는 이 경증 진단비가 높습니다. 그리고 생명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치매보험은 경증 진단비는 낮지만 이 중증에서 생활비 자금이 뭐 5년 또는 10년이 아니라 평생 돌아가실 때까지 지급한다는 장점이 있고 또 이 생활 자금을 받고 나서 얼마 안 있다 돌아가시게 되면은 조금 허망하기도 하고 많이 슬프실 텐데 그래서 지급 보증이라는 것을 또 해서 뭐 일찍 돌아가시더라도 2년 또는 3년 동안에는 생활 자금을 지급해주는 이제 그런 혜택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거는 손해보험 하나, 생명보험 하나 이렇게 2개를 가입하시는 게 가장 이상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지만 또 보험료가 부담스럽거나 했을 경우에는 그래도 나중에 생활비를 평생 가져갈 수 있는 이제 생명보험 회사 쪽에 치매보험에 가입하시는 것을 권유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험료를 한번 살펴보면요. 자, 이 CDR, 이거 경증 치매죠. 경증 치매 300만 원, 중등도 치매 1,000만 원, 중증 치매 3,000만 원, 그리고 생활자금 매월 50만 원씩 평생 돌아가실 때까지 받는데 월 보험료는 약 37,000원 정도 되고요. 생활자금이 매월 50만 원 갖고는 안 돼. 나는 한 월에 100만 원 정도는 받아야겠어라고 하시면 월에 100만 원, 또 평생 지급하는 보험료는 72,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치매 보험에 또 여기에 이제 뭐 특약으로는 간병인 지원 특약도 넣을 수가 있고요. 뭐 재가급여 특약도 넣을 수가 여러 가지 특약을 넣을 수가 있지만 치매 보험은 그렇게 생각보다 복잡하고 어렵지 않다. 심플하다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또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게 있어요. 나는 예전에 장기 요양보험에 가입을 해놔서 치매보험 가입 안 해도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자, 하지만 이 장기 요양보험과 치매보험은 엄연히 다르고요. 또 이 지급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장기 요양보험 같은 경우는 등급판정위원회에서 해당 관계자분이 집을 방문하셔가지고 이 환자분의 상태를 문진표를 보면서 체크를 일일이 다 하십니다. 그리고 해당
점수를 사람이 매기는 거예요. 또 한 번만 오시는 게 아니라 몇 번 오셔서 지속 관찰을 합니다. 그래서 1등급에서 4등급의 기준을 판정을 받으셔야지만 간병인 지원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이 치매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CDR 척도라고 해서 인지 기능 및 이제 사회적 기능을 측정을 해가지고 CDR 척도에 따른 이제 보험금을 또 지급을 해주고 하기 때문에 더 객관적이다. 그리고 장기 요양보험은 좀 주관적이다. 이제 이러한 차이가 있고 보험료도 장기 요양보험은 조금 더 비싸고 치매보험보다 비쌉니다. 그리고 치매보험은 좀 저렴한 편이다. 라는 정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이 치매 예방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고요. 뭐 보시면은 손을 자주 움직이고 음식을 꼭꼭 씹어 먹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흡연과 음주하지 않기, 뭐 적절한 운동하기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또 여기에 표시되지 않은 것 중에서는 뭐 뒤로 걷는다든지 또 내가 오른손잡이면은 왼손으로 뭐 양치질을 한다든지 또는 뭐 이렇게 시계를 바라보면서 정방향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시계를 거울로 비춰봤을 때 거울로 비춰진 이 시계가 현재 몇 시, 몇 분, 몇 초인지 이렇게 안 쓰던 뇌를 쓰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한번 시간 나실 때 한번 해보셔도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최종 정리를 해보면요. 자, 우리 가족 중에 치매 환자가 생겼다면 자, 치매를 빨리 인정하고 그리고 질병임을 이해하자. 그리고 절대 죄책감 갖지 마시고요. 숨기지 말고 여러 기관에 도움을 받자. 그리고 손해보험은 경증 치매에서 유리하고 생명보험은 중증 치매에서 유리하다. 한 가지씩 가지고 있으면 더 좋겠지만 둘 중 한 가지를 해야 된다면은 생명보험 쪽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겠다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치매보험은 환자분이 본인이 직접 보험금을 청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입 시에는 반드시 이 대리 청구인을 지정하셔서 도움을 받아서 보험금 청구를 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라이프라네이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물건을 어디다 뒀지라고 깜빡하신다거나 뭐 안경을 쓰고 안경을 찾는다든지 이렇게 깜빡하는 경험 많으시죠? 저도 그렇고요. 정말 흔한 일이기 때문에 나 혹은 우리 부모님이 치매라는 생각을 정말 상상도 하기 싫은 일인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은요, 우리가 뭐 치매가 대단한 확률로 생기는 그런 질병이 아니라 누구나 나이가 들면은 찾아올 수 있는 노인성 질환이라는 이 사실을 좀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현실적으로 치매보험을 미리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데, 자, 그래서 저희가 뭐 가족들도 그 고통을 함께 짊어지고 가는 만큼 치매보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한주로 전문가님, 이 치매보험이 참 다양한 것 같은데 몇 살까지 가입할 수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가입하게 되면은 몇 세까지 이거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네, 이 치매보험 가입 연령 궁금하실 거예요. 치매보험은 75세까지 또 가입이 가능은 하십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까 보험료가 많이 높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젊으셨을 때 준비하시는 것이 많이 보험료 측면에서 유리하실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보장 기간은 100세까지도 보장은 가능하지만 또 100세까지 설정을 했을 때는 보험료가 또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저희는 일반적으로는 이제 90세까지 설정을 해드리고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또 100세까지 원하시면은 100세까지도 가입은 가능하십니다. 네, 일찍 준비할수록 일단 저렴하다고 하고요. 원하면은 100세까지도 보장 가능하다고 하니까 편안하게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알기로는 장기 요양 등급이라는 거에서도 간병보험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저희가 오늘은 치매보험을 만나봤잖아요. 치매보험에 있는 간병보험이랑 이 두 가지가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네.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이 장기 요양보험 같은 경우는 사람이 직접 내방을 해서 주관적인 시각으로 평가를 해서 점수제로 해가지고 1등급에서 4등급까지 돼야지만 간병인 지원이 나가고요. 치매보험에서도 아까 제가 간병인 특약은 넣지 않았지만 간병인 특약을 선택을 하셔서 가입을 하신다면은 치매보험 같은 경우는 CDR 척도 1,
경증 치매만 진단을 받으시더라도 경증 치매를 진단을 받고 입원을 하셨을 때 간병인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요. 경증 치매 같은 경우, 그 CDR 척도 같은 경우는 병원에서 인지적, 사회적 기능을 측정을 하고 또 진단을 내리기 때문에 장기 요양 등급 내리는 그 기준보다는 좀 더 객관적이고 판정이 정확하기 때문에 치매 보험에서 간병인 지원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간병인이 직접 찾아오는 그 서비스, 아마 치매보험이 나오기 전까지는 장기 요양보험에서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기준도 지금 나오고 있는 치매보험의 기준이 명확하고 보장도 큰 것 같으니까 한번 편안하게 연락 주셔가지고 있으신 분들도 리모델링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한진호 전문가님과 라이플랜 A 강의 시간 함께했고요. 자, 벌써 2021년입니다. 참 시간이 빠르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어가는 게 정말 빠르게 다가올 수 있는 만큼 오늘 특히나 오래 사시는 여성분들 치매 보험 한번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가족력도 정말 무섭기 때문에 치매 가족력은 물론이고 내가 가족력이 있는 질병에 대한 보험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도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요. 상담 시간 넘어가 볼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 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톡톡 보험 처방전입니다. 시청자분들의 다양한 보험 관련된 고민을 저희가 1대1로 세세하게 상담해드리는 시간인데 오늘은 어떤 사연 와 있을지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음식점을 하고 있는 50대 여성 자영업자입니다. 제가 바쁘게 살아오느라 건강관리에 신경 쓸 여력이 없었는데요. 허리나 어깨가 쑤시는 건 만성 통증이 되어버린 느낌이고 최근에 손목이 너무 아파서 일을 하기 힘든 상황까지 오게 됐습니다. 2년마다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있고 다행히 특별한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지만은요, 사실 조금 두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자, 손님들 중 보험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분들을 통해 이것저것 가입해둔 보험이 있는데요. 이걸 한 번에 꺼내서 확인해 보니까 보험 개수와 금액이 상당하더라고요. 아직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지만 급하게 가입한 보험이 대부분이라 점검을 받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신청하게 됐습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음식점을 운영하시다가 이왕이면 보험을 좀 이왕이면 손님에게 가입하겠다는 생각에 여러 개 가입하신 것 같은데 민지용 전문가님 모셔가지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이왕이면 서로 좋은 게 좋잖아요. 이렇게 네. 지인분 통해가지고 보험을 여러 개 가입하신 분은 정말 보험이 괜찮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분 어떠셨을까요? 일단은 보험 개수 그리고 보험료가 좀 굉장히 좀 많이 컸고요. 얼마나요? 지금 일단 보험 개수만 하더라도 네. 한 10개 정도의 보험을 지금 갖고 계시기 때문에 어. 굉장히 많고, 이분은 본인이 그래도 나름 거절을 좀 많이 했다고 하세요. 그런데도 예, 보험이 너무 많고 금액도 좀 상당한데, 사실은 우리가 보험을 보통 가입할 때 장사나 사업을 하지 않는 분들도 주변 지인분들을 통해서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 장사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특히나 또 뭐 음식 장사라든지 네.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사실 정말 거절하기가 너무 쉽지 않아요. 요즘 자영업자분들 뭐 물론 모든 분들이 다 좀 힘드시겠지만 자영업자분들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들이 너무 많은데 사실은 이 이제 손님으로 오시는 분들, 뭐 단골 손님 혹은 또 단체 손님 또 주변에 이제 비슷한 곳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제 찾아와서 우리 가게의 매출을, 매상을 좀 올려주시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보험 가입을 또 권유가 들어왔을 때 하나하나 다 일일이 거절한다는 게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뭐 좋은 게 좋은 거다 뭐 이런 말도 있듯이 조금은 그분들도 우리의 매출을 올려주고 매상을 올려주는 분들이니까 네. 나도 뭐 보험 하나 가입해 주자 이런 마음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렇죠. 문제는 뭐냐면 이 보험 개수나 금액도 문제지만 사실은 이 보험 이거에 대해서 상담을 받거나 뭔가 설명을 들을 때도 장사하시는 중에 설명을 듣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아무리 조금 손님들이 좀 뜸한 시간에 와서 설명을 듣는다 하더라도 사실은 이 상담이 제대로 이루어지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손님이 뜸하더라도 뭐 물건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재고 정리라든지 또 다음 장사를 또 준비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조금 정신없는 와중에 좀 급하게 설명을 듣고 그렇게 가입들을 하다 보니까 내가 이 보험을 누구한테 가입했지? 언제 가입했지? 헷갈리실 수도 그렇죠. 있겠네요. 그리고 또 이 보험이 왜 가입했지? 그리고 이 보험의 쓰임새는 어떻게 하고 저번에 무슨 연금 전환이나 뭐 이렇게 하라는 활용법을 알려줬는데 내가 이게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 이런 일들이 너무 많고요. 또 보험 증권이나 약관 같은 것도 받아가지고 보관을 하게 되는데 어떤 보험은 집에 있고 어떤 보험은 또 가게에 있고 이러다 보니까 보관도 쉽지가 않고 나중에 한번 보고 차근차근 정리를 해봐야겠다. 이런 마음이 드셔가지고 이게 내 보험이 너무 많고 나가는 돈이 너무 많으니까 이걸 좀 한번 정리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또 이분한테 얘기를 들으면 이게 맞는 것 같고 또 저분한테 얘기를 들으면 또 저 얘기도 맞는 것 같고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니까 사실 이 보험 그 정리가 또 쉽지가 않고요. 그리고 사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명절 하루 이틀 정도 빼고는 대부분 365일 계속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그러니까 날 잡아서 뭐 한번 정리해야지 하는 것도 사실상 또 쉽지가 않고 그리고 또 지금 사연 주신 분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그냥 이 보험 다 없애버리고 제대로 된 걸 다시 들어야 하나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그것도 또 쉽지가 않은 게 앞서 사연에도 나왔지만요. 장사하시는 분들 뭐 누구나 힘들겠지만 주방에 들어가시는 분들 특히나 그런 분들 보면 사실 저희 어머님도 주방에서 네. 근무를 하시는데 사실은 뭐 어깨, 목, 허리 이런 데는 당연히 여기저기 좀 아플 수밖에 없을 것 맞습니다. 같아요. 거기에 손목, 팔목 그리고 또 이제 음식으로 인한 어떤 화상까지 정말 몸이 성한 데가 없어요. 그리고 나이는 계속 들어가고 내 건강에는 계속해서 자신이 없어지고 이런 상황이 오는데 내가 어떤 보험이 괜찮은 보험이고 어떤 보험이 안 좋은 보험인지 이걸 구별이 힘들기 때문에 어떤 보험을 남겨야 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굉장히 고민이 많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도 이제 보험이 워낙 많긴 하지만 제가 하나하나 좀 한번 이제 보험을 보면서 좀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뭐 대부분 다 당연히 화재보험은 기본적으로 가입을 하고 있죠. 가입을 하고 있는데 이분도 이제 2개의 화재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집에 있는 화재보험 그리고 가게에 있는 화재보험 이렇게 2개를 가입하고 계신데 한 개 화재보험당 10만 원씩 가입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화재보험이 얼마인지 정확한 내가 이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얼마 정도의 보험료가 돼야 되는지 잘 모르시고 대부분 이렇게 설명을 들으세요. 뭐 불이 날 수도 있고 또 우리 집에 무슨 가전제품에 ASB가 필요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듣죠. 그리고 음식점 하시는 분들 가장 많이 신경 쓰는 게 이 음식물에 대한 배상 책임이에요. 예. 가끔 아주 정말 적은 경우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음식에 대해서 어떤 컴플레인을 거는 그런 분들이 또 올 수가 있고 또 혹은 정말로 여름철이나 이럴 때 우리 집에 혹시나 잘못된 상한 음식으로 인해서 또 탈이 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배상 책임 이런 것들을 가입하는데 실질적으로 보험료는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10년 후에 만기가 10년인데 만기 때 돌려줘 네. 이런 설명을 듣고 가입을 하시다 보니까 그러면 나는 보장도 받고 만기 때는 또 원금 비슷하게 거의 다 돌려준다고 하니 그러면 뭐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어차피 필요한 화재보험이니까 내가 아는 분들 우리 단골 손님에게 그냥 가입해 둬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2개를 가입하셨어요. 사실 화재보험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저렴합니다. 10,000원대 아무리 비싸도 2만 원을 넘지 않아요. 예. 이 화재보험을 10만 원씩 가입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요.
보장보험료는 앞에 보시다시피 집에 대한 화재보험은 13,000원 정도의 보장보험료, 그러네요. 음식점은 15,000원 정도의 보장보험료였어요. 그러니까 두 개 합쳐도 28,000원밖에 안 되는 보험이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에 적립보험료 172,000원이 붙어 있습니다. 적립보험료는 어차피 적립했다가 나중에 나한테 돌려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상관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총 적립보험료가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2천만 원이 넘습니다. 보시는 대로 2,064만 원 정도를 적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기 시에 환급금을 받더니요, 1,820만 원이에요. 줄어들었네요. 그렇죠. 내가 낸 돈도 다 못 받게 되는 거죠. 이거는 보장보험료를 빼고 적립보험료만 순수하게 계산을 한 겁니다. 이미 내가 적립한 거에서만 243만 원의 원금 손실이 일어난다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걸 여기다 적립하지 않고 그냥 13,000원짜리 화재보험, 우리 집에 대한 13,000원짜리 화재보험 하나, 그다음에 우리 가게에 대한 거 15,000원짜리 화재보험 하나 이렇게 가입한 뒤에 이 적립보험료로 설정된 172,000원을 그럼 내가 복리저축을 10년 동안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지? 가정을 하게 되면은요. 그렇게 가정할 수 있지 예. 않겠어요?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는 10년 납입이 딱 끝나자마자 발생하는 이자가 330만 원 정도의 이자가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이 10년 뒤에 돌려받고 복리형 확정금리 저축도 10년 뒤에 돌려받는다라고 가정하면 하나는 330만 원의 이자가 붙는데 하나는 243만 원의 원금 손실이 발생하죠. 그러면 차액이 얼마가 되냐면 570만 원이 넘는 손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내가. 아, 그러네요. 그렇죠. 자, 그렇게 되면은 이 20만 원이라는 돈이 내게 정말 도움되는 보장이라면 그래도 눈 딱 감고 낼 수가 있는데 그렇죠. 이걸 아시고는 가입을 못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10년 있다가 보험의 보장 기간이 끝났는데 네. 돈도 돌려주네. 근데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목돈이 들어오네. 네. 예를 들면 이분 같은 경우는 10년이 지나면 1,800만 원 정도의 목돈이 들어오니까요. 그런데 내가 낸 돈은 계산하지 않아요. 그때가 되면. 네. 그냥 1,800만 원 이자가 붙었네. 내가 그냥 이거 그대로 안 했으면 저축도 안 했을 텐데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저축을 다른 곳에 좀 더 이자율이 높고 좀 더 확정된 금리가 있는 곳으로 저축을 했다면 500만 원이 넘는 거의 600만 원에 육박하는 돈의 차액의 차이가 났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1,800만 원을 받는 게 아니라 2,400만 원을 받을 수 있었던 거죠. 보장은 똑같이 받고요. 이런 정도의 적립금 차이가 나는데 대부분 이런 걸 모르시고 보험에 적립금을 설정하시는 분들 그리고 과거에 설정해 놓으셨던 분들이 많아요. 지금이라도 내 보험에 적립금이 있다면 적립금 삭제를 권유해 드리고 싶은 이유는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가 지금 2천만 원과 10년 뒤에 2천만 원은 또 다릅니다. 그렇죠. 네. 그 값어치, 그러니까 화폐 가치는 다르고요. 물가는 계속 오르죠. 그러니까 지금 2천만 원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10년 뒤에 2천만 원을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적립금을 설정할 필요가 없는데 적립금을 설정함으로써 나도 모르게 몇백만 원이라는 돈을 10년 사이에 손해를 볼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알았다면 분명히 이렇게 가입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제가 이제 화재보험만 예를 들었는데요. 네. 이분이 내 건강과 관련된 이건 좀 좋았으면 좋겠는데 어때요? 이분만 67만 원이에요. 와, 굉장히 많이 가족분들까지 내시네요. 다 하면 150만 원이 넘습니다. 한 달 보험료가요. 네. 그런데 사실은 이 장사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이 통장도 좀 여러 개를 쓰시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보험료 나가는 날짜를 따로따로 저장하다 보니까 내가 정확히 얼마 내는지도 잘 모르고 계시고요. 네. 나는 보장이 어떤 건지 정확히 모르고 계세요. 그리고 지금 이 보험이 나한테 정말 맞는 보험인지 아니면 나한테는 좀 너무 과도하거나 너무 적게 들어가 있는 보험인지 내 보장의 범위는 어떤지 이런 거 아무것도 모르고 계시거든요. 이분이 사업을 하시는 5년 동안에 가입한 보험만 해도 화재보험을 제외해도 8개, 9개 정도의 보험을 가입하고 계셨고 예. 금액도 거의 70만 원에 육박하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주로 생명보험 쪽에 가입을 많이 하셨어요. 가게가 있는 곳에 주변에 이제 생명보험 회사들이 좀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생명보험에 근무하시는 단골 손님들을 통해서 보험을 거의 다 가입하셨는데 문제는 첫 번째, 갱신형이 너무 많아요. 지금 이분이 50대신데요. 이분이 이 갱신형 보험을 계속 가지고 60대, 70대를 지나시면 네. 지금도 67만 원인데 그때가 되면은 이 보험이 뭐 100만 원, 120만 원을 훌쩍 넘을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지금도 힘든데 유지할 수가 없고요. 뭐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하루하루 굉장히 버티기도 힘들다라고 얘기하시고 고정비용 너무 많이 나가는데
사업하기도 힘들고 계속해서 내가 수입은 줄어들고 있고 내가 이 장사를 이 사업을 언제까지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보험만 너무 많이 늘어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이분이 또 이분만 내는 게 아니잖아요. 가족분들, 자녀분들 보험까지 하면 너무 많이 내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이 보험을 어떻게 해야 될지 내 건강은 나쁜데 그렇다고 이 보험을 또 해지해야 될지 이런 고민이 많으셨어요. 갱신형이 너무 많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도 비싼데 앞으로는 보험료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예. 한도 끝도 없이 내야 된다. 이 부분이 가장 첫 번째가 될 수 있었고요. 두 번째는 지금 특약들을 보시면 저희 방송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보장 범위가 굉장히 좁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뇌출혈 진단비가 굉장히 많이 설정돼 있거든요. 그러네요. 그런데 이제 방송 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아시죠? 뇌출혈이라고 하면은 가장 불리한, 가장 좁은 범위잖아요. 그렇죠. 뇌에 대한 범위 중에 가장 좁은 범위. 그러니까 지금은 10%도 안 되는 그런 정도의 범위만 잔뜩 가입하고 있고 급성심근경색증도 마찬가지죠. 9%밖에 안 되는 특약만 거의 9천만 원 가까이 보험을 가입하고 계시고 반대로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뇌혈관 질환 진단비라든지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와 같이 100% 해주는 그리고 요즘은 또 뭐 그것보다 조금 더 해주는 그런 특약들도 나와 있는데 그것들은 전혀 없고요. 가장 범위가 넓다고 할 수 있는 게 그나마 뇌졸중인데 요건 또 3천만 원밖에 안 되고 보험료는 굉장히 많이 내고 앞으로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갱신형. 우리가 갱신형 가입하는 이유는 지금이라도 싸려고 가입하는 건데 그렇죠. 그렇게 가입을 한 뒤에 반대로 오히려 보장 범위는 굉장히 좁게 설정돼 있어서 내가 이걸 언제까지 유지할지도 모르고 실제로 만약에 이분이 뇌경색이 왔다라고 하면 이 정도 보험료를 낸다고 하면 1억, 2억을 받아도 굉장히 성이 안 찰 것 같은데 네. 보장 보험료가 3천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 보장 범위가 넓은 것은 아예 없다는 점, 그리고 질병 우유장애 특약이 없죠. 아예 없어요. 그러네요. 이분이 생명보험을 주로 가입하고 계시긴 하지만 손해보험도 가입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질병우유장애 특약은 가입이 없고 이분이 그나마 다행인 거는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당뇨 이런 만성질환약을 드시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또 아직 나이가 60이 안 돼서 질병우유장애 특약을 충분히 가입할 수 있는 연령임에도 불구하고 질병우유장애 특약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오히려 아까 앞서 강의에 나왔던 치매보험도 하나 가입해라 이런 권유까지 받고 있다고 해요. 지금 있는 보험을 줄여도 네. 모자라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이분이 이제 또 본인이 원치 않았던 종신보험 그리고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저축 기능이 있다, 연금 전환 기능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보험들을 너무 많이 가입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좀 한번 이런 분들 지금 이분 말고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님들 중에도 이렇게 보험이 가입돼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방송 보시는 분들 사실 많이 아세요. 많이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특약이 좀 보장 범위를 넓으면서 가성비 좋게 가져가려면 꼭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특약 질병 후유장애 3에서 100% 혹은 80% 미만이라고 불리우는 질병 후유장애 특약은 꼭 가지고 계셔라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아까 강의에도 나왔듯이 사실 우리가 치매 굉장히 많이 걱정하고 두려워하잖아요. 치매도 보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 내 눈이 침침해지고 귀가 잘 안 들리고 치아가 빠지고 이거는 연세가 드시면 누구나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뭐 내가 아무리 건강해도 나올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퍼센테이지별로 보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퍼센테이지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리고 다른 데에 발생하면 다른 데 발생할수록 다 하나하나 보장을 해요. 그러니까 뭐 대단한 질병이 아니라 그냥 나이가 들면 누구나 생기는 그런 부분에 대한 그렇죠. 보장을 각각 받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뭐 어떤 특별한 질병이 없고 나는 굉장히 내 또래에 비해서 건강하다 하더라도 뭐 어떤 내 몸에 퇴화되는 부분은 막을 수가 없죠. 노화 그렇죠. 진행은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뭐 100세 시대 그리고 뭐 요즘 태어난 아이들은 120세를 넘어 줄기세포 개발되면 150세까지도 살 것이다. 뭐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우리가 젊고 건강하게 오래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 고령인 상태, 노령인 상태로 오래 살게 되다 보니 이런 문제는 누구나 가질 수밖에 없고 또 한국인의 고질병이죠. 허리 문제, 디스크라고 하는데요. 디스크, 뭐 추간판 장애, 척추측만증 등등 오래 앉아 있어서 생길 수밖에 없는 문제 또는 자세가 좋지 않아서 생길 수밖에 없는 허리 문제에 대해서도 질병우유장애 특약은 보장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보험 가입할 때 뭐 암보험 가입한다, 뭐 2대 질병 보험 가입한다, 치매보험 가입한다 이렇게 따로따로 가입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예. 그런데 암은 내가 안 걸릴지도 몰라요. 또는 뇌졸중이나 급성심근경색은 나한테 오지 않을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해서 보장을 하는 데다가 이 특약뿐이 아니라 그냥 내가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이 오는 것들. 예. 뭐 임플란트 요즘 흔하게들 하시잖아요. 임플란트, 브릿지 뭐 그래서 나 치아보험 들어야 되나? 이런 것들도 많이들 하시는데 이런 치아에 대한 문제, 허리에 대한 문제, 어깨에 대한 문제 그리고
내가 나이가 들고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내 관절을 다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나에게 가지고 있는 관절을 다 사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인공관절을 삽입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운동선수를 한번 떠올려 볼게요. 운동선수들은 일반인보다 관절을 훨씬 더 많이 쓰고 맞아요. 훨씬 더 무리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기 관절이 거의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인 야구라고 한다면 공을 던지는 투수들의 경우는 본인의 어깨나 본인의 손목 관절이 없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요. 예. 선수를 관둔 후에 내 팔이 제대로 올라가지 않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결국은 내가 운동을 하지 않더라도 관절은 다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인공관절 삽입에 대해서도 다 질병후유장애는 높은 퍼센트로 보장을 하고 있고요. 질병이 있는 분들로 한번 예를 들어보죠. 우리가 보통 당뇨도 많이 걱정을 하거든요. 맞아요. 당뇨에 걸리신 분들 보면은 물론 요즘은 이제 관리도 잘 하고 계시고 뭐 약도 꾸준히 드시지만 사실 또 이게 관리가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주변에 뭐 술, 담배 이런 유혹도 이겨내기가 쉽지 않고 그런 분들은 내 온몸 구석구석에 영양분이 잘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손가락이나 발가락의 상실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들도 하나하나 보장을 하고 또 여기에 내가 제일 걱정하는 암, 이대 질환이 나오면 후유장애가 안 남을 수 없습니다. 당연히 후유장애가 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더 높은 퍼센테이지로 보장을 하고 있어요. 이런 질병후유장애 특약은 내가 60세 미만이다. 그리고 내가 고혈압, 고지혈, 당뇨약을 먹고 있지 않다라고 하시면 지금 없는 분들은 무조건 이 특약은 꼭 가입을 해두시는 것이 무조건 유리하다. 암보험이나 뭐 뇌혈관 질환 진단비 이런 거 다 가입하고 싶지만 다 가입하려니까 너무 비싸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해놓고 싶다 그러면 무조건 질병후유장애가 가장 가성비 높은 특약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그러네요. 같고요. 다음 페이지에 나오네요. 우리 신체 기관이 다 나이가 들잖아요. 맞습니다. 각각 보장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뭐 눈, 귀, 코 제가 말한 거 다 있죠. 뭐 척추, 그다음에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 그리고 내 장기, 신경계 등등 네. 나한테 나올 수 있는 모든 후유장애 3%부터 보장하기 때문에요. 아주 작은 후유장애부터 큰 후유장애까지 한 번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무한해서 반복해서 지급한다라는 것도 꼭 알아두셔야 되고 내가 병을 걱정하면 걱정할수록 후유장애 들어놓는 것이 좋고요. 질병 후유장애뿐만이 아닙니다. 상해 후유장애, 내가 위험한 일을 하고 있다 혹은 운동하다 다칠 수도 있을 것 같다. 나이가 들어서 뼈가 약해져서 후유장애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한다면 상해 후유장애는 질병 후유장애보다 확률이 낮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쌉니다. 질병 후유장애는 많이 가입해봐야 뭐 2천, 3천만 원 정도 가입할 수 있겠지만 상해 후유장애는 꼭 1억 이상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뭐 암도 있겠지만은 암은 워낙 많은 분들 알고 계시니까 네. 암은 유방암, 자궁암, 전립선암, 난소암 뭐 등등등의 어떤 소외감이다 뭐다 해서 조금 주는 암 말고 전부 다 주는 보험사를 선택해서 그런 보험 상품으로 가입해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지금 이분은 아까 그 이분의 가입 현황에서 보셨지만 네. 뇌졸중 3천만 원 그리고 뇌출혈이 7천만 원이었어요. 근데 이분은 내가 뇌 쪽 질환에 대해서 1억이 가입돼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거든요. 금액만 생각을 하시는 그렇죠. 거네요. 그런데 내가 그러면 뇌졸중이 나왔다. 그럼 이분이 1억을 받을 수 있느냐? 절대 아닙니다. 뇌졸중이나 뇌경색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분은 3천만 원밖에 못 받고요. 뇌졸중이 아닌 어떤 기타 뇌혈관 질환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뇌혈관 장애가 왔을 때는 이렇게 보험을 많이 가입하고 있는데 단 한 푼도 받으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당연히 1억이 아니라 3천, 5천으로 줄이더라도 뇌혈관 질환 진단비로 가입을 해두고 나머지를 뇌졸중으로 가입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그렇게 하시고 갱신형 말고 비갱신형. 심장으로 가면 더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뇌졸중 단계가 없어요, 심장은. 그러네요. 100% 아니면 9%네요. 그렇죠. 중간에 60%, 70%짜리 그 특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분은 9%짜리만 9천만 원을 가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만약에 협심증이 발생했다. 네. 심장에 어떤 심혈관이 좁아져서 숨쉬기도 힘들었고 정말 죽을 고비를 넘긴 것 같다. 그리고 앞으로 내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무리하면 안 될 것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보험금은 단 한 푼도 지급이 되지 않죠. 몇십만 원을 내도 단 한 푼도 못 받게 되는 상황이 쉽게 생기겠네요. 네. 지금 연세가 드신 분들은 내가 나이가 많아서 나는 급성심근경색증밖에 가입이 안 되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요즘은 유병자라도 연세가 드신 분들도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가입 충분히 가입 가능하세요. 물론 젊은 분들처럼 충분하게 많이는 가입이 안 되겠지만 네. 그래도 가입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안 되는 줄 알고 혹은 잘 몰라서 급성심근경색만 가입했다가 협심증 같은 게 나왔을 때 전혀 보장을 못 받는 그런 경우가 없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이제 갱신형 네. 한번 살펴보면요. 갱신형이 가입할 때는 저렴해요. 그런데 지금 방송에 우리 사연 주신 이 시청자님은 갱신형인데도 비쌌죠. 왜냐하면
주계약, 의무계약, 기본보험료 이게 너무 높은 보험을 가입하고 계셨거든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분이 그냥 우리 단골손님한테 보험 하나 가입해줘야지라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꼼꼼하게 따져보거나 비교해보거나 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설명을 어느 정도 듣고 있기는 하지만 장사에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사실 설명도 대충 듣고 그래요. 그럼 이 정도면 내가 가입 가능하겠어요. 사실 보험은요, 비싸더라도 나한테 필요한 보험을 가입해야 되고 아무리 싸더라도 필요 없는 보험은 가입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보험은 한 번만 내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매월 몇십 년을 납입하는 게 보험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비싸고 싸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나한테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를 따져야 되는데 우리 방송 보신 시청자님들도 가끔 전화 받으시잖아요. 네. 전화 받고 그냥 뭐 10,000원대, 20,000원대인데 되게 좋은 것 같네. 그러면 그냥 가입을 하시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너무나 싸면서 너무나 좋은 보험 그런 건 없습니다. 다만 보험에 따라서 보험사에 따라서 가격 편차는 좀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이게 정말 나한테 필요한 것이냐 그리고 나한테 정말로 이 보장이 꼭 필요한지 안 한지 이런 거 따져보고 그냥 싼 맛에 가입한다. 이런 보험은 없으셨으면 좋겠고 지금 보시다시피 45 혹은 55세 요 사이에 보험료가 역전이 돼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어차피 갱신형을 갖고 있으면 가입할 때만 싼 거지 시간이 지나면 비싸집니다. 그러니까 갱신형 보험을 내 보험에 뼈대로 세우는 일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비갱신형 보험을 뼈대로 세워서 충분히 보장을 가져간 후에 나는 이 병이 조금 더 걱정돼. 그러면 갱신형으로 조금 이렇게 보완하는 방법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냉철하게 전문가님 이제 만났으니까 네. 리모델링 어떻게 해주셨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일단은 어쨌든 50대가 넘으셨고 또 이분이 기존에 갖고 있던 보장 그 보험료가 워낙 많으셨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 보험의 보장 얘기를 들으시고는 어쨌든 지금 건강도 좋지 않으시기 때문에 조금 보장을 크게 하기를 원하시긴 했어요. 그러나 이분이 뭐 20대, 30대 젊은 분들처럼 많이 가입은 안 되거든요. 한 개 보험에서. 그래서 2개 보험 그리고 무해지 보험을 택해서 보험료는 좀 낮추면서 보장은 이분이 원하는 만큼의 보험을 조금 해드렸고요. 일단 암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하셨어요. 우리가 사실 또 그런 게 있잖아요. 음식 하시는 분들 암에 대해서 좀 걱정 많이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암에 대해서는 어쨌든 1억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이분은 2개의 보험을 통해서 1억 정도의 암 보장을 가져갔고요. 그다음에 그 전에 없던 어떤 유사암에 대한 그런 부분도 좀 올려드렸고 암 수술비도 매회 충분히 받으실 수 있게끔 만들어드렸고 기존 보험에 없던 질병 후유장애 그리고 뇌혈관 질환 진단비,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와 같은 특약들도 넣어드렸고요. 여러 가지 기타 수술비로 보완을 해서 총 보험료는 2개 보험에서 23만 원 정도의 이 비갱신형 보험을 해드렸고요. 좀 나머지 기존에 있던 보험은 좀 정리를 해드렸어요. 네.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화재보험은 20만 원씩 낼 필요가 없다. 적립금을 전부 다 삭제해서 27,000원 정도의 화재보험으로 2가지 보험은 보장은 똑같지만 적립보험료만 삭제를 해드렸고요. 기존에 갖고 있던 본인이 별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종신보험과 그다음에 갱신형 특약들 이런 것들은 좀 정리하고 그리고 감액을 해서 이자율이 높은 종신보험은 살짝 남겨놨고 그렇지 않은 보험 최저 보증 이율이 낮은 그런 보험은 좀 정리를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CI 종신보험과 어떤 갱신형 암보험과 같이 앞으로 차후에 오를 수 있으면서도 보장 범위는 좀 좁은 그런 보험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드리면서 무해지 보험을 추가해드려가지고 총 보험료 87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낮춰드리고 갱신형 특약을 없애드렸기 때문에 실손보험을 제외하고는 앞으로 오르는 보험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분은 연락 안 주셨으면 어쩌셨을까 싶어요. 67만 원이나 내셨는데 앞으로 오를 일만 잔뜩 남았고 보장도 협소했습니다. 자, 그래서 화재보험은 필요하긴 한데 적립보험료가 너무 많이 있어서 새어나가는 보험료 확 줄여드렸고요. 지금 말씀드린 질병 후유 장애를 포함해서 보장 범위를 최대한 넓힌 보장들 다 넣어드렸는데 지금 내시는 보험료보다 50만 원 가까이 줄여드렸으니까 만족해 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민지용 전문가님과 톡톡 보험 처방전 시간 함께했고요. 방송 보시다가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2번 전화 주시거나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저희 보험 플랜 119는 더욱더 풍성한 보험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